향후 10년 동안 세금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눈치 봐가면서 살짝 잽잽잽 날리다가 지금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네 하면 바로 어퍼컷 날려가지고 세금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PB입니다. 대한민국 부채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힘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진짜 나라 빚은 지금 4,600조 원에 달한다. 1인당 빚을 현재 8,900만 원 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실제 정부 부채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모두가 다 이 정도의 규모로 천문학적인 규모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나라 빚이 4,60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 이미 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GDP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1년 예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4,600조 원이라는 빚을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4,600조 원 빚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건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공공부문 부채에다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이런 것들까지 다 더하면 GDP 대비 180%가 지금 빚이래요. GDP 대비 180%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부채 지금 GDP 대비 50%라 했거든요. 그래서 빚을 더 내도 된다. 이게 지금 정부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인데, 지금 국민연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줘야 될 돈 이런 거 다 합치면 180%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세계 탑급입니다. 정부 부채가. 우리나라에서 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애가 나온 즉시 8,900만 원이라는 빚을 안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면은 앞으로 사실은 세금이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오를 만한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의 세금 수입은 요만큼인데 갚아야 될 돈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이 돈 가지고 아껴서 써도 이 돈을 절대 못 갚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 이걸 절대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늘리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의 1.5배에서 2배 되는데 지금 뭐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도대체 180%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 이 공공부문 부채 1,700조 원에다가 국민연금 갚아줘야 될 돈 1,500조 원, 군인연금 267조 원, 공무원 연금이 1,000조 원이나 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영리 공공기관 빚이랑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 합친 D2까지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서 D3,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이나 보험 이런 거 전부 다 합친 D4가 4,6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지금 나라가 최근에 이제 워낙 붕괴되고 막 위기에 몰리니까 최근에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든 뭐 팟캐스트든 뭐 어디 인터넷에서건 되게 뭐 많은 분들이 와, 우리나라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되게 많이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월드뱅크 사이트를 들어가서 실제 이 부채를 계산하는 기준을 보니까 D1, D2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일반적인 국가 부채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D3, D4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그 다음에 보험금이나 연금, 보증금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D4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거 다 갚아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국가부채로 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가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금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뭐 공무원 하면은 뭐 연금 주고 이런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연금이 너무 빡세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냐? 자, 우리나라 부채 방금 뭐라고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8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나라 180%인데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 부채가 충격적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50%고요. 캐나다 59%, 그 다음에 뭐 이제 남아공은 80%고요. 가장 높다고 할 만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이 떠나고 있는 부자 순유출 국가 1위인 영국, 정치랑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서 국가가 진짜 뭐 날아가냐 마냐 얘기까지 나오는 데가 146% 정도 되는데 우리가 180%래요. 심지어 미국도 기축통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15%인데 우리나라 180%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진짜 망한 거 맞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월드뱅크에서 집계할 수 있는 D4 기준의 부채 비율을 보면은 요 정도 수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D3까지 합친 게 1,700조 원인데 국채까지 다 합해서, 근데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만 이거에 맞먹는 데다가 공무원 연금만 지금 1,000조 원이에요. 도대체 이거 다 어떻게 나라에서 주려고 이거 지금 다 공무원 뽑고 하는 걸까요? 근데 더 심각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공무원을 그럼 언제 많이 뽑았었냐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증가율,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증가율을 보면은 이명박근혜
문재인의 정권 때의 이 공무원 증가율보다 압도적이에요. 왜 이렇게 공무원을 많이 뽑았냐? 공무원 많이 뽑으면은 당연히 표심도 늘어나고 공무원들을 많이 뽑아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많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것처럼 경제 지표를 속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을 많이 뽑으면 어쨌든 나라 편이 돼주니까 이렇게 표심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영향이 좀 없잖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이렇게 늘 공무원들이 이제 급증을 한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늘렸던 공무원들의 연금을 우리가 이제 미래에 갚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죠.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폭증하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야 될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늘어날 거고, 지금은 부가가치세가 10%지만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부가가치세가 20%까지 올라갈 날도 사실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올리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공무원 정원 같은 경우 2,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25년만 해도 100명밖에 안 늘렸었어요. 근데 17배 늘려서 내년에는 2,000명 정도 늘릴 거다. 근데 어느 분야를 늘릴 거냐? 기업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부처 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기업을 옥죄고 감시하고 이런 인력을 많이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는데 매년 6,000명에서 9,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정원을 늘렸었대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공무원 정원을 거의 안 늘리다가 요번에 이재명 정권 들어서 다시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제든 안보든 이런 경각심이라도 갖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계엄 상태도 아니고 되게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눈 감고서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중에는 1인당 빚이 1억이 될 거고 2억이 될 거고 한데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건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국민 100명이라고 하면 99명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세금 2배 된다. 애국자 김PB마저도 이민 가는 이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국자 활동을 3년 정도 하고서 그래도 안 되면 저는 이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다 예견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세금이 2배가 돼도 안 가고 싶습니다. 근데 세금이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쓰인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요새 나라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디폰이 뭐니 이런 거를 떠나서 인구 구조나 우리나라 저성장하는 특성상 우리나라 세금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실질 국가 부채가 저렇게 180%다. GDP 규모 대비. 그렇다라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빚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GDP 대비 빚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니까. 향후 10년 동안 세금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눈치 봐가면서 저때도 이제 서학개미 세금 올린다 했다가 살짝 한 발 뺐잖아요. 이런 것처럼 살짝 잽잽잽 날리다가 지금 나라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네 하면 바로 어퍼컷 날려가지고 세금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요, 공무원들 대규모로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이제 긴축을 해가지고 롱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민생지원금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더 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망하는 경제가 더 빠르게 망할 수 있도록 가속화되는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정권을 뭐 좌파라서 욕한다, 우파라서 욕한다 이런 정권의 어떤 그런 색깔을 떠나서 지금 현재 하는 방향은 정부의 지금 현재 재정 상황에선 절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버는데 빚을 1억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억을 지고 있는데 빚을 1억을 더 지겠대요. 왜 지려고 하냐? 명품 사고 소비 좀 하려고 한다, 해외여행 가려고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자식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식을 아끼기 때문에 안 돼, 빚 지지 마. 그러면 너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저는 제 나라를 아끼기 때문에 제 나라가 오랫동안 잘 됐으면 좋겠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유지됐으면 좋겠어서 지금 저는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애국심이 있으니까요. 지금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 결혼도 아이도 둘 다 포기했어요. 지금 30대 초반 남자의 미혼율이 70%인가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60%가 70% 정도 돼서 대다수 30대 초반 남자들이 아예 결혼이나 이런 걸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취업은커녕 내 집 마련이 안 되니까 취업도 안 하려고 하죠. 청년 삶 만족도가 지금 OECD 최하위권으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정치가 나라 경제를 좌우하거든요. 저는 경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경제를 위주로 다루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가 결국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정책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면 좋다, 어떻게 가면 나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에 관심이 안
가지시고 정책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 대체 어떤 자신감으로 안 가지시는 건지, 그냥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 정도의 돈이 있으신 건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망해간다라는 거를 어디서 느끼냐면은 일자리에서 많이 느낍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에서 2025년 2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게 되면은 남자 일자리는 6.6만 개가 감소를 했고요, 여자 일자리는 17.7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남녀 차별 이런 거 없습니다. 여자 일자리가 더 구하기 쉽나 봐요. 그리고 남자는 건설업, 정보통신,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감소를 했고, 여자는 보건복지 쪽.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110만 개로 써 있거든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보건사회복지 쪽으로 여자 일자리만 미친 듯이 늘린 거 아닌가요? 110만 개 오타 같은데 10만 개겠죠? 그 다음에 협회나 수리, 개인 이런 쪽으로 22만 개가 늘었고, 전문, 과학기술 14만 개 등에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이쪽 분야가 사실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일자리 13만 5천 개 날라갔습니다. 이거 11.0만 개인 것 같네요. 11만 개네요. 자, 20대 이하 일자리, 20대 일자리가 13만 개가 날라갔습니다. 젊은이들 일자리 다 날라갔고요. 40대, 우리나라의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일자리 8만 개 날라갔습니다. 근데 누가 늘었냐? 60대 이상 일자리가 23만 개가 늘었어요. 그럼 이 통계만 잠깐 봤을 때 협회나 보건사회복지 이런 우리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큰 의미가 없는 일자리 2.2만 개인 것 같네요. 이것도 60대 이상 일자리에서 23만 개가 늘었는데 대다수가 보건사회복지 쪽이나 협회 쪽에서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즉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전혀 상관없는 노인분들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저는 노인분들이 일할 거리가 있으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20대랑 40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60대 일자리를 늘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망가져가는데 일자리 지표는 유지를 해야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자꾸 이런 불필요한 일자리들을 너무 많이 만들지는 않나,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랑 이런 쪽에서 제일 많이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보건사회복지가 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 의료 강국이거든요. 보건사회복지 쪽으로 일자리 더 늘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냐? 정부에서 자꾸 돈을 찍어내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자꾸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길거리에 뭐 이제 녹색 어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 앞에 쓰셔가지고 빨간 불일 때 이거 표지판 들고 파란 불일 때 표지판 걷고 이런 약간 좀 단기 근로성 일자리 같은 것들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봤거든요. 요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꺾이는 거를 티를 안 내려고 이런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안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조직 형태별로도 뭐가 늘었냐? 회사 이외의 법인이 늘었대요. 이거 다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보건사회복지단체 같거든요. 이런 이제 단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단체만 늘어나고 지금 건설업이랑 이거 지금 제조업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게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랑 비법인 단체랑 회사 이외의 법인 여기서 제일 많이 늘었고, 회사랑 회사법인이랑 개인기업체는 5만 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제가 봤을 땐 동네 아줌마를 앉혀놔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동네 반창에 아줌마를 앉혀놔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생산적인 일자리랑 생산적인 이런 지금 회사들은 다 날아가고 있고, 지금 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경각심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나라나 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프랑스 지금 IMF에다가 도움 요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문화 강국이었는데, 미국도 지금 국가부채 심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요, 애로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고 국가가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조선시대로 돌아가는데 얼마 안 남아요. 20년만 딱 지나면 조선시대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상위 0.1%의 기득권들만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0.9%는 중인, 나머지는 서민, 상민, 이런 이제 계급 체계를 유지했었던 조선시대로 돌아가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라가 이 상황인 걸 투자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는데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진짜 도대체 이상한 게 뭐냐면, 달러가 조금 오르면 환율은 미친듯이 급등을 하고 달러가 떨어지면 환율은 유지가 돼요.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달러의 가치는 거의 지금 반년 동안 변한 게 없는데 환율만 미친듯이 올라가 1480원을 찍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환율은 월가가 냉정하게 내린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환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환율 망가지고 정책이 이상하니까 어때요? 외국인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물가가 미친듯이 폭등을 합니다. 서울 월세, 전세 이 물가도 폭등을 하고 월간 상승폭이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는데 월세 폭등은 사상 최고치. 왜 그러냐? 물가가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는 5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의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 고공행진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지금 19개월 내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환율이 망가지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고, 정책이 잘못 나왔을 때 경제가 얼마나 빨리 무너지고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시고, 아 이렇게 정치라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내가 정치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목소리를 높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 폭락이랑 물가가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찬란하고 무궁했던 이 경제 성장과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다라는 게 전 너무나도 뼈저리게 와닿아서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아니면 전 세계 뭐 홍콩 대학교나 뭐 싱가포르대 이런 유명한 대학교들 있죠. 거기에 경제학과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 경제학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찬란한 성장과 쇠퇴를 아마 케이스 스터디로 아마 오랫동안 아마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에. 지금도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도 아마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속하게 좋아졌고 급속하게 붕괴했던 이 케이스 스터디와 정책적으로 그때 뭐가 나왔었고 왜 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케이스가 되게 극단적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나라에 기대하지 말고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앞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남아 계시면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해봤자 원화 가치가 박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배 수익을 내도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여러분들 돈 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국내 기업 분석하고 노력해보셨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잘해야 되거든요. 해외 투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요번에 그 노하우를 한번 논문을 기반으로 공개해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10배 이상 폭등했었던 종목 460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했을 때 올랐는지 케이스를 스터디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 이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연말 기념 해외 투자 노하우를 특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치펀드 절대 수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9시 반에 저희 경제왕김 피부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들이 최소 10배 폭등한다라는 이제 논문에 있는 근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지 노하우를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고, 그 매수 공식들을 제가 논문을 기반으로 총정리해서 데이터 기반의 매매 방법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요 라이브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면은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까먹으시면은 이거 못 들으시니까 월말 문자 보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